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세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저 못다한 이야기,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분석 및 팁 공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전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2년 조금 넘게 그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2년 6개월을 했지만 6개월 정도는 쿠팡 파트너스를 했다가 수익이 10,000원밖에 안 나서 접었고 블로그 체험단을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약 2년 동안 그 밍데리의 리뷰월드라는 이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이와 같고, 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일 방문자 수는 솔직히 한 300명 초중반 수준이에요. 하지만 2년 동안은 체험단 약 400개 정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꿀팁을 저번에 이어서 마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기본 마인드는 여러분, 중꺽체와 중꺽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체력과 성실함. 왜냐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피곤합니다. 퇴근 후에 혹은 출퇴근 시간에 짬을 내서 혹은 회사 점심시간에 써야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피곤하면 또 피곤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바쁘게 살고 싶어 하니까 이 자투리 시간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 블로그 체험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뭐 이론상 30개, 아니 그러니까 8개 정도 하면은 3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버는 것은 아니고 절약을 하는 것이죠.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고 싶은 분들, 특히 주말 같은 때는 그냥 집에서 잉여롭게 보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이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 그분들은 그냥 차라리 쉬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차가 있으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사실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광고주가 뭔가 장사나 홍보에 뭔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사실 그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목이 좋지 않거나 혹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곳 혹은 교통이 불편한 곳 이런 곳에 저기 있는 사장님들이 많이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대중교통으로 솔직히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곳은 자차가 있으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행하는 파트너와의 합도 잘 맞아야 합니다. 사실 같이 가는 사람이 싫다고 하거나 가기 귀찮아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사실 고역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햄버거 하나를 먹더라도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가서 그냥 먹는 게 마음 편해. 나는 뭐 비싼 거 굳이 먹고 싶지도 않아. 난 굳이 맛집 가서 뭐 줄 서서 먹는 거 싫어해. 이런 분들한테는 블로그 체험단 솔직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가족이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아니면 와이프가 됐든 혹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됐든 동행하는 그 사람의 케미가 잘 맞아야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블로그 체험단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블로그 체험단을 추천하냐?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는 하기 귀찮은데 돈은 절약하고 싶은 대학생. 사실 대학생 때뭐 누구나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꿈꾸고 또 하기도 하잖아요. 뭐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말 좋죠, 사실.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고수익 알바를 노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또 어떤 분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걸 정말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루 온종일 8시간, 10시간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내는 거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뭐 그래서 용돈은 타서 쓰는데 뭐 근데 또 그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르바이트는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돈은 절약하고 싶은 대학생들한테 아주 이 블로그 제안단이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업으로 집에서 간단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직장인,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습니다. 특히 그 주말 같은 때 잉여롭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부업으로 집에서 간단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 혹은 뭐 육아를 하는 육아 휴직을 한 뭐 아빠들이나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아이들 돌보고 혹은 뭐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시킨 다음에 남는 시간에 간단한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직장인들 있잖아요. 휴직을 하고 있거나 잠깐 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하고 싶고, 혹은 또 이제 연인 간의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매번 어디 갈지 정하기 귀찮은 분들 있죠. 솔직히 공감하실 겁니다. 데이트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엔 내가 뭔가를 정해야 되는데 괜히 여기 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은 뭐 어디 가면 좋을까, 이런 분들에게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맛집, 뭐 새로운 카페 이런 데를 이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그 명목하에 갈 수 있으니까 뭔가 내가 굳이 탐색을 안 해도 되고 공을 들여서 블로그 체험단 같이 해보면 어때 하면서 가니까 오히려 반응이 좋은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제 경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것을 좋아하고 맛집 가기를 좋아하는 분들. 저도 원래 성향이 가던 음식점, 가던 카페만 늘 가던 사람인데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정말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곳 가보는 게 이렇게 재밌나 싶을 정도로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다음 구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 어느 순간부터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도 제 안에 이런 성격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비용이 유독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남성 같은 경우는 머리 한 달에 한 번 커트 솔직히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운펌 같은 것도 꼭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운펌 같은 거에 일반 커트까지 하면은 한 달에 남성들도 3만 원에서 5만 원 그냥 돈 금방 나갑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 비용을 진짜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블로그 체험단을 하면은 진짜 이 커트 비용만 하더라도 확연히 아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균적으로 제 기준으로 뭐 다운펌이나 커트 같은 거 4만 원 정도를 이제 월에 아낄 수 있으니까 뭐 1년 내내는 못 자른다 하더라도 1년에 5번만 자르도 20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사실 20만 원 아끼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비용에 유독 민감한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고, 일정이나 동선을 잘 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딱 설명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특히 제2형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여행을 하다 보면은 동선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일정을 빽빽하게 짜면서 소화를 다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블로그 체험단이 좋은 게, 왜냐면 블로그 체험단이 잘만 하면 하루에 2탕 혹은 3탕까지도 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동선만 잘 짜면, 시간 약속 조율만 업체 사장님들하고 잘 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균 단가가 4만 원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뭐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펀드도 싫고 부동산도 싫고 코인 투자도 싫어, 뭐 혹은 뭐 다른 어디 뭐 위험한 리스크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예적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예적금을 좋아하시냐면, 사실 예적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재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블로그 체험단은 정말 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블로그 체험단에서 사실 뭐 고소당하거나 소송당할 일은 정말 없습니다. 자기가 글을 제일 기한 내에 안 써서 뭐 페널티를 당하는 경험을 봤어도, 그 페널티를 당해도 자기가 그래서 5만 원권 체험단을 했을 때 5만 원에 대해서 체험 뭐 블로그 포스팅을 못 쓴다, 그럼 5만 원만 페널티를 내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못 쓴다면 5만 원어치 그냥 밥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내 돈을 내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건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고, 보통은 블로그 체험단 하시는 분들은 다 시간, 그 제출 기한 내에 포스팅을 다 제출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실한 재테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5만 원 내가 체험 받은 만큼 5만 원 상응하는 글만 써주면 되니까 이건 전혀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런 짠테크의 달인데, 이런 분들에게 저는 진짜 추천하는데요. 솔직히 뭐 캐시워크 혹은 뭐 토스라는 어플 같은 데서 매일 뭐 출첵하는 그런 이벤트 있잖아요. 그런 거 솔직히 참석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절대 결사 반대합니다. 그런 거 하시는 것보다 그냥 블로그 체험단 해서 일 방문자 수 200명에서 300명대 정도만 유지해서 그냥 소소하게 체험단 하는 것이 솔직히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솔직히 캐시워크 뭐 매일 뭐 10원 혹은 몇 원씩 모아가지고 정말 뭐 한 달, 2달 동안 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나오는 거, 진짜 뭐 시간 대 효율 뭐 투자한 만큼 솔직히 효용성 가치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체험단을 하기 위해서 일반 포스팅은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사실 체험단만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체험단 포스팅만 올릴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 체험단 포스팅만 올리게 되면은 네이버 그 블로그의 품질이 저품질이 돼서 상위 노출이 안 됩니다. 상위 노출이 안 되면 뭐가 나쁘냐? 당연히 내 키워드가 아무리 똑같은 글을 써도 상위 노출 1페이지에 안 되다 보니까, 혹은 2페이지 이내에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블로그 지수가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방문자 수 유입이 줄게 됐겠죠. 우리도 뭔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노출이 되게 하려면 그 블로그 지수라는 게 높아야 되는데, 광고, 협찬 관련 글만 쓰면은 사실 블로그 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개인 관련 포스팅을 올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개인 관련 포스팅, 즉 내돈내산 포스팅은 거의 안 하거나 대충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블로그 그 일 방문자 수가 200에서 300명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방문자 수와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 그 체험단 선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때문에 서로 이웃 소통이 많고 적절한 키워드로 방문자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뭐 이제 누군가 이제 글을 올리면 이웃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댓글을 달아주시면 꼭 답방을 가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글도 써주시고, 또 적절한 키워드를 선택을 잘 해서 블로그 체험단에서 제시하는 키워드 이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키워드를 하면 좀 유입이 될 것 같다,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서 방문자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그 블로그를 지금부터
개설하여 체험단 신청하려는 분들도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해볼 만한데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일단 블로그는 무조건 지금부터 개설을 하세요. 무조건 개설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개설 기간에 따라서 상위 노출 정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설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최근에 만든 블로그 계정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계정이 상위 노출을 더 먼저 시켜주는 그런 로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은 가급적 아이폰으로 찍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아이폰이 없으시면은 같이 방문하거나 동행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아이폰을 빌려서 찍어보세요. 지금부터 블로그 개설하려는데 무슨 갑자기 체험단 다니는데 아이폰을 찍어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 포스팅을 하시더라도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물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음식을 찍을 때 내돈내산 포스팅을 하더라도 아이폰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정말 색감이 다릅니다.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확실히 음식이 더 맛있게 나오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인물이 훨씬 더 보기 좋게 나옵니다. 때문에 내돈내산 포스팅을 올리더라도 누군가 협찬이나 광고 의뢰를 했을 때 그 아이폰으로 찍은 화질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갤럭시를 찍는 것보다 아이폰을 찍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시작을 하게 된다면 단가가 우선 낮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초창기 때 블로그 체험단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2만원 초반짜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만원 초반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개 정도는 2만원 초반 제품, 초중반 맛집 체험단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을 한 10군데 정도 하고 나서 3만원권에 도전을 했고 또 4만원권 체험단에 도전을 했고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4만원권 체험단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저도 시작부터는 2만원 초중반짜리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블로그 이웃들도 관리를 잘 해서 고정 방문자 수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 블로그를 개설하시게 된다면 솔직히 포스팅은 얼마 안 되는데 방문자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블로그 이웃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글 같은 걸 남기거나 혹은 새로운 글을 올리면 먼저 가서 댓글을 남겨주거나 혹은 답방을 꼭 가주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루에 유입되는 고정 방문자 수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험단 사이트들을 또 이제 많이 둘러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을 하세요. 경쟁이 작을수록 유리한 영세 블로그 체험단들이 있거든요.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레뷰라든지 강남 맛집이라든지 포블로그, 핫볼, 그 다음에 서울 오빠 이런 유명한 체험단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경쟁이 좀 세긴 세요. 그래서 좀 잘 안 알려진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를 이용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초반에는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뭔가 좀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경쟁력 있는 체험단에 가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방문자가 적어도 선정이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 방문자가 나오는데 저도 방문자가 적지만 선정이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비법이 무엇이냐? 일단 최소한의 요구하는 글자 수는 무조건 맞추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자 내외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1000자 이상은 쓰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자를 써라 그럼 1500자를 써줍니다. 왜냐면 그렇게 성실함을 보여야 나중에 업체 사장님이 직접 블로그 선정에 참여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에서 내 블로그의 그 성실성을 보거든요. 이분은 글을 잘 꼼꼼히 올려주시는 분이구나. 저 그럼 이분으로 고를래요. 예를 들어서 총 예를 들어서 10명을 선정을 해야 된다면 그 10명을 선정을 할 때 포스팅을 꼼꼼하게 해주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블로그 체험단의 그 운영진이 아니라 업체 사장이 직접 관여하는 거라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실함을 꼭 보여줘야 되고, 이 부담 없고 사소한 간단하게 내가 내돈내산을 포스팅을 올리더라도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을 올리려는 그 습관. 사실 포스팅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정말 부담 없이 내 일상을 찍어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오늘 그냥 단순히 그냥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러 간 곳에 사진을 대충 몇 장, 3-4장 찍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포스팅이라는 거에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협찬받는 거 아니면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글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1일 1 포스팅이라도 하려는 그런 꾸준한 습관이 제가 봤을 때 방문자 수가 적어도 선정이 잘 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포스팅의 수가 많아지니까, 포스팅의 수가 많아지면 이 사람은 글을 매일매일 쓰는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쪽지나 이메일로 오는 블로그 체험단은 첫 후기 리뷰를 잘하면 다음 체험단 선정 시에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품 체험단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첫 시작은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남성 향수를 써볼 생각이 없냐고 이제 연락이 먼저 왔었고,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있으니까 뭐 이제 뭐 내용 폼을 양식을 기입해서 뭐 주소는 어떻고 해서 이제 전달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향수에 대해서 이제 포스팅을 정말 꼼꼼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서 그 포스팅 URL 링크를 이제 담당자한테 전달을 했더니 너무 꼼꼼히 써줘서 감사하다고, 다음번 이제 또 다른 향수 말고 기타 이외의 제품을 이제 론칭했을 때 우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연락이 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제 쪽지나 이메일로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먼저 리뷰를 잘 해서 첫인상을 좋게 주면은 먼저 연락이 오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한 체험단은 애초부터 지원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단가 상품 같은 건 거의 지원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권, 뭐 15만원권, 20만원 상당 제품, 뭐 혹은 뭐 맛집 제공, 이런 거는 저는 거의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맛집이 당첨되는 분들은 일방문자 수가 솔직히 최소한 1000명이 넘습니다. 저희처럼 200명, 300명 하는 분들은 그런 고단가 상품이 당첨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한 체험단은 애초부터 지원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블로그 체험단 들어가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피고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다다익선 전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꾸준함과 성실함이 주 무기인 분들은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제가 한 50군데 정도 총 있다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 도십니다. 다 돌아서 내 지역에 가까운 것들은 거의 다 픽을 해서 지원을 하십니다. 아무거나 걸려라 묻지마 지원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다익선 전략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당첨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루 혹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서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에서 내가 할 만한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내에서 그 등급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적어둔 레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뭐 등급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이런 등급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블로그 선정단 할 때 뭐 약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방문자 수가 적어도 당첨이 많이 되냐, 그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면은 방문자 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도 선정이 되는데 조금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